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 유형은 제시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수기로 써내려가야 하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도 문제에서 묻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내서 그 포인트와 짝지어서 암기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답안을 보고 드립다 베껴 쓰는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막상 문제를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각 문제에서 파악한 답안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즉시 답안의 줄기가 되는 단어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문제와 답을 연결시켜 암기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와 답안을 한꺼번에 암기하는 연결 암기법이야말로 초단기 합격의 지름길로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합격의 지름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보호구에 대한 내용부터 쭉 보겠습니다.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에서 정의하는 보안경을 사용 구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종류별 사용 구분을 쓰시오. 자, 문제에서 키워드는 보안경 세 가지 종류별 구분이죠. 보안경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이 있습니다. 보안경 세 가지 종류는 유리, 플라스틱, 도수렌즈 보안경이다. 자, 암기할 때는 보안경 유풀도 암기하고요. 종류별 사용 구분이라는 것은 용도에 대한 내용이죠. 유리 보안경 같은 경우에는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렌즈 재질은 유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유풀도에서 플라스틱 보안경은 역시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렌즈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재질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풀도의 도수렌즈 보안경 역시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에 도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보안경 사용 구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별 사용 구분하시오 돼 있으면 유풀도 이렇게 쓰고 뭐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 똑같이 쓰고 뭐가 다르다고 했죠? 렌즈 재질이 다르다고 했죠. 렌즈 재질이 유리냐, 렌즈 재질이 플라스틱이냐, 그리고 렌즈에 도수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유풀도 보안경 세 가지 유풀도입니다. 유리, 플라스틱, 도수렌즈 보안경이다. 자, 보안경을 쓰는 기본 목적이 눈을 보호하는 건데 어디로부터?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렌즈 재질이 유리면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보안경, 렌즈에 도수가 있다. 도수렌즈 보안경이에요. 유풀도 보안경 세 가지 종류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보호구 안전인증에서 정의하는 차광 보안경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키워드는 차광 보안경 네 가지, 차광 보안경 네 가지. 자외선 적외선 복용해라. 자외선 적외선 복용해라.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있습니다. 차광 보안경 네 가지. 빛을 차광한다고 자외선 적외선 복용해라. 자적 복용입니다. 자적 복용. 안전모의 성능 시험 기준 5가지 항목. 내충, 내내난입니다.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시험이 있다. 안전모 성능 시험 기준 5가지. 내충, 내내난. 한번 적어볼까요? 내충, 내내난,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내난,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시험이 안전모 성능 시험 기준 5가지 항목이다. 내충, 내내난. 안전모는 튕겨오는 물체에 관통되지 말아야 되고 부딪혔을 때 충격 흡수해야 되고 고전압에도 견뎌야 되겠죠. 내전압성, 그 다음에 방수가 돼야 된다. 내수성,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관통, 충격 흡수,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이다. 자, 그 중에 안전모의 내관통성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AE형 및 ABE형의 관통거리, 그리고 A형 및 AB형의 관통거리 물어내요. 이렇게 괄호 넣는 문제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문장 전체를 다 쓰는 게 훨씬 어렵다. 따라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안전모의 내관통성 성능 시험 기준, 내관통성 관통거리 AE나 ABE형이냐 아니면 A냐 AB냐에 따라서 A나 ABE형의 관통거리는 9.5mm 이하, 그리고 A형 및 AB형의 관통거리는 11.1mm 이하여야 됩니다. 자, A나 AB 같은 경우에는 A형은 낙하물, AB형은 추락에서의 위험을 방지하죠.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되고 물체 낙하나 추락에 더해서 감전 위험까지 방지하는 AE형이나 ABE형의 관통거리는 9.5mm로 더 견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찔리거나 부딪혔을 때 관통되는 거리가 짧을수록 더 견고하다는 얘기니까 AE형, ABE형은 9.5, A와 AB형은 11.1이다. 9.5, 11.1, 9.5, 11.1. 안전모의 내관통성 기준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외부 측면의 색 구분해서 쓰시오 했을 때 방독 마스크 정화통이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유기화합물용과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 아황산용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은 회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황산용은 여기 황 들어갔죠? 황색이다. 따라서 방독 마스크 정화통 외부 측면의 색, 뭔가 정화되면 유화들이 활활 태어나게 됩니다. 유화가 화랑인 도시, 유화 화랑시 이렇게 적어주고요. 유는 유기화합물용, 아는 아황산용, 할은 할로겐용, 황은 황화수소용, 시는 시아나수소용. 이렇게 유화 화랑시 방독 마스크 정화통 정화되면 유화가 화랑으로 태어납니다. 어디서? 유화 화랑시에서. 말도 안 되지만 잘 헤어집니다. 유화 화랑시. 그리고 색깔만 적어주면 되죠. 유기화합물용은 유갈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아황산용은 황 들어갔죠. 황색이다. 나머지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은 회색입니다. 이렇게 방독 마스크 정화통 외부 측면색, 유화 화랑시, 유기화합물용 갈색,
흰색, 아황산용 황색,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 할황시는 회색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 몇 번만 연습해 봅니다. 자, 방독 마스크 등급은 사용 장소에 따라서 고농도냐 중농도냐 그리고 산소 농도가 얼마 이상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고농도용 방독 마스크라고 하면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2%,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중농도라고 하면 1%, 100분의 1 이하의 대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고농도 100분의 2, 중농도 100분의 1, 그리고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면 방독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아니, 산소가 좋은 건데 왜 방독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 거야? 18 여기 나오겠죠?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는 사용해야 됩니다. 고농도는 2%, 중농도는 1%, 100분의 2, 100분의 1 적어준다. 방독 마스크 등급, 사용 장소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는 거. 100분의 2, 100분의 1, 18% 기억하십니다. 숫자만 외우면 되니까 이건 좀 쉽죠?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특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장소 두 곳을 쓰시오. 자,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외웁니다. 여러 개 외우고 두 개만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두 가지만 외운다. 특급 방진 마스크, 배석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베릴륨하고 성면, 성면 있는 곳에서 방진 마스크 사용하는데, 자, 성면은 그냥 성면 취급 장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과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특급 방진 마스크 하면 배석, 베릴륨하고 성면 취급 장소인데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분진 등 발생 장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특급 방진 마스크, 배석, 베릴륨, 성면이에요. 보고 안전인증고시에 의한 방진 마스크 성능시험 기준을 5가지 쓰라고 했네요. 뭐 성능시험 기준? 안전모 아니고 방진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방진 마스크 성능시험 기준 5가지는 흡배 누포시예요. 안면부 흡기 저항, 안면부 배기 저항, 안면부 누설율,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 그리고 시야가 방진 마스크 성능시험 기준 5가지입니다. 방진 마스크는 마스크 쓰고도 숨이 잘 쉬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내뿜을 때 흡기 배기 저항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새 나가느냐 안면부 누설율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과제가 분진 등을 포집하는 효율,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여과제 분진 포집 효율,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도 잘 보여야 되니까 시야 확보도 중요한 성능 기준이 된다. 방진 마스크 흡배 누포시입니다. 흡배 누포시, 흡기 저항, 배기 저항, 누설율, 포집 효율, 시야가 성능 시험 기준 5가지다. 안면부 흡기 저항, 안면부 배기 저항, 새 나가지 않아야 된다. 누설율, 포집 잘해야 돼. 여과제 분진 포집 효율,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도 잘 보여야 되니까 시야까지입니다. 흡배 누포시 기억하십니다. 방진 마스크 성능 시험 기준. 자, 보고 안전 인증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 시험 기준 중 여과제 분진 포집 효율에 대한 빈칸을 채우시오. 자, 분리식으로 특급, 1급, 2급으로 나눴을 때 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의 특급은 역시 포집 효율이 가장 좋아야 되겠죠? 거의 다 포집한다. 99.95 이상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1급, 2급은 각각 94%와 80% 이상입니다. 99.95, 94, 80, 99.95, 94, 80이 분리식 특급 1급, 2급의 여과제 분진 포집 효율이다. 자, 분리식 방진 마스크 포집 효율 나온다. 99.95, 94, 80 씁니다. 특급 1급, 2급 각각 99.95, 94, 80이다. 자, 특급이 99.5가 아니라 99.95, 그러니까 0.05% 빼고 99.95 이상으로 분진 포집 효율이 거의 1에 가깝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리식 방진 마스크 분리식 특급이다. 99.95, 94, 80으로 갑니다. 내전압용 절형 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서 각 등급에 대한 최대 사용 전압을 쓰시오. 자, 문제에서 키워드 찾아야 되겠죠? 내전압용 절연 장갑, 내전압용 절연 장갑 최대 사용 전압이네요. 자, 이렇게 표가 있고 요 형광색으로 칠한 빈칸만 채워넣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예 요 표까지 그려야 된다. 그랬을 때는 등급을 적어줘야 되겠죠. 등급은 몇 단계다? 6단계인데 00단계, 0단계,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사용 전압은 교류, 직류로 나누죠. 자,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 교류만 외워두고 직류에는 교류 곱하기 1.5 하면 된다고 했죠. 필기 때 배운 거다. 따라서 표를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6칸으로 그려주고 0, 0, 0, 1, 2, 3, 4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2칸 나눠서 교류, 직류로 나눠서 교류만 외우면 되죠.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는 요 교류 값에다가 1.5를 다 곱해주면 된다. 요건 쉽죠. 따라서 교류만 외운다. 교류만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이다. 자, 0, 0, 0, 1에서 4등급 이렇게 6등급으로 나뉜다는 거. 자, 3번만 적어보시면 암기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착용 부위에 따른 방열복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키워드는 방열복 4가지입니다. 사실 연습하실 때는 방열복 4가지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쓸 수 있는지 요것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방열복 4가지 쓰라고 하면 부위별로 나누는데요. 상체, 하체, 몸체, 손으로 나누면 됩니다. 상체, 하체, 몸체, 손 이렇게 나눠서 쉽습니다. 상체에는 당연히 상의를 입죠. 하체에는 하의를 입고 몸체에는 일체복이라는 걸 입습니다. 몸체 일체복, 그리고 손에는 장갑 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앞에 방열이라는 글자만 적어주면 됩니다. 상체 방열 상의, 하체에는 방열 하의 입고 몸체에는 몸체 일체, 방열 몸체복, 그리고 손에는 방열 장갑 끼면 된다. 자, 이렇게 방열복 4종류 착용 부위에 따라서 상체, 하체, 몸체, 손, 상체, 하체, 몸체, 손, 방열 상의, 방열 하의, 몸체 일체, 방열 일체복, 방열 장갑 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딱 3번만 적어보신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상체 방열 상의, 하체 방열 하의, 몸체 방열 일체복, 몸체 일체, 그리고 손에는 방열 장갑 낀다는 거. 착용 부위에 따른 방열복 종류 4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머리에 방열 2건 쓴다. 생각 안 나시면 요걸 넣어도 돼요. 머리에는 방열 2건 쓴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중 안전화에 있어서 성능 구분에 따라 안전화 종류 5가지. 안전화 종류 5가지. 키워드 딱 요거죠? 안전화 5가지. 안전화 5가지. 요건 재질로 일단 가죽재 안전화와 고무재 안전화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가 인체에 대전되지 말라고 정전기 안전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나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발등 안전화, 그리고 감전 방지를 위한 절연화가 있겠죠. 요렇게 5가지로 나눈다. 가죽재, 고무재, 가죽고무와 정전기 발등 절연화입니다. 자, 가죽재, 고무재 안전화 신으면 정말 발저린다. 정말 발저린다. 요렇게 외웁니다. 가죽재, 고무재, 정말 발저려.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발등 안전화, 절연화 있어요. 가죽재, 고무재 안전화, 정말 발저려, 혹은 정말 발저려 갖고, 정말 발저려 갖고 안전화 못 신겠네. 정말 발저려 갖고, 요렇게라도 외웁니다. 정말 발저려 갖고. 정전기 안전화, 발등 안전화, 절연화,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예요. 정말 빨저려 갖고. 안전화 종류 5가지입니다. 자, 가죽재 안전화의 완성품에 대한 성능 시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자, 키워드는 가죽재 안전화입니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 기준 4가지. 자, 원래 한 9가지 정도 있는데 4가지만 쓰면 됩니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 기준 4가지. 압박에 견뎌야 되고요. 내 압박성. 그리고 밟았을 때 날카로운 물체가 바닥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얇은 철판 같은 게 바닥에 대져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하는 게 내 답발성이에요. 날카로운 물체가 바닥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내 답발성이다.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박리적.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십니다. 자, 요거 말고도 내 유성, 인장 강도 시험, 신장류 시험, 내 부식성, 인열 강도 시험, 은면 결렬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 다 어렵죠. 따라서 4자로 된 거,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박리저항, 이렇게 4가지. 압답충박입니다. 압답충박, 압답충박.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박리저항. 가죽재 안전화 완성품 성능 시험 기준 4가지예요. 가죽재 안전화, 압답충, 압답충 밟아주기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압답충 밟아주기입니다. 압답충 뭘로 밟았다고요? 가죽재 안전화로 밟았어요. 가죽재 안전화,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박리저항입니다. 압답충 밟아라. 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속에서 찾은 주요 키워드에 연결해서 암기법이 떠오르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연결 연상작용을 통해서 쭉 공부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문제를 받았을 때 신기하게도 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하나 써내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